조용원.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쓰러지셨다.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하여 아역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당시 조용원은 뛰어난 미모와 안정된 연기력으로 하이틴 스타로 거듭나게 됩니다. 1985년에는 영화 땡볕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고, 강수현을 월드스타로 만든 영화 시바지의 주연으로 임권택 감독이 처음에 생각한 여배우가 바로 조용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성기였던 1985년 조용원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삶의 궤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조용원 지인. 1985년 11월 1일 어머니가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당시 운전석에 있던 조용원 어머니는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조용원은 차 밖으로 튕겨나가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용원의 왼쪽 눈썹 위 이마에만 50바늘을 꿰맸다. 자칫하면 실명의 위기까지 있었다. 조용원. 교통사고 당시에 몸을 많이 다쳤기 때문에 얼굴 다친 것은 신경을 쓸 수 없었다. 먼저 치료해줘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신경이 끊어지면 팔을 못 쓴다, 다리를 못 쓴다고 해서 다른 데 먼저 고치다 보니까 얼굴 피부에 대한 치료가 늦었던 것이다. 1985년 교통사고 이후에도 조용원은 연예계 활동을 계속합니다. 1987년 영화 산호, 고속도로 등에 출연했고, 1988년에는 예능 토요일은 즐거워 MC를 맡기도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조용원의 연기력이나 진행 솜씨보다는 다른 쪽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용원은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조용원 사고 후 얼굴 사진. 조용원. 사람들은 나의 상한 얼굴에만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연기자의 길도 불투명했다. 얼굴에 상처난 배우란 말을 나의 대명사처럼 쓰는 사람도 있었다. 조용원 교통사고 후 왼쪽 얼굴에 흉터 자국이 남았음. 그래서 사고 후 초창기에는 조용원이 사진을 찍을 때는 머리카락으로 왼쪽 얼굴을 가리려고 함. 조용원. 결국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유학을 결정했다. 외형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를 못 견뎠기 때문이다. 일본 유학은 나의 주체적인 삶을 찾기 위한 선택이었다. 1990년 4월 와세다대 문학연구과의 연구과정에 입학했고, 1992년에 예술학 전공으로 정식 석사과정에 들어갔다. 일본에서 혼자 방 하나 얻어 자취했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게 그렇게 편했고, 또한 공부가 재미있었다. 낯선 곳에서 살게 되니 사고 후에 거의 처음으로 마음이 잔잔해졌다.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한 간마통신 같은 데서 조금씩 일을 하기도 했다. 조용원이 일본에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것 같네요. 하지만 조용원의 불행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학 시절 도쿄에서 점을 보았는데 제가 앞으로 교통사고를 3번이나 더 당한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이미 팔, 다리의 뼈가 다 으스러질 정도로 다쳤는데 교통사고를 또 당할까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에 제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도에 있는 자동차가 뛰어들어와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또다시 얼굴도 심하게 다쳤고 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황당했어요. 결국 조용호는 성형수술을 통하여 얼굴의 흉터를 가리게 됨. 그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2번이나 더 당해서 결국 점괘가 맞아떨어졌어요. 그때 신에 대하여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방인이었기에 몸에 난 흉터도 가리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 일시적으로 거무스름해진 얼굴도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죠. 이후 조용호는 한국으로 귀국하여 사업가, MC, 연극배우 등으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보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조용원. 지금 사무실 직원들이 25명 정도 되는데 시내버스를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딱 1명 정도 월급을 줄 수 있죠. 나머지는 제가 영화 잡지나 다른 매체에 글을 써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월급을 줘요. 그래서 많이 쪼들리죠. 하지만 꿈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직접 극단원을 만들어서 뮤지컬 백일천사를 제작해서 여주인공으로 출연했어요. 그 당시에 어머니랑 살던 집을 팔아 모두 2억 8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IMF 구제금융 상황에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서 쫄딱 망했어요. 사업이 영화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취미생활이라면 잠자는 것 외에는 없을 정도죠. 이후 조용원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방송연예 관련 컨텐츠 제작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초빙해도 조용원이 거부했죠. 아는 게 한 가지라도 10가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 반대다. 체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다.
대학 강사나 교수 자리에는 별다른 뜻이 없다. 내가 초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도 대학 교수였는데 그때도 막연히 느낀 것이지만 일단 교수직은 안정적이고 편한 것 같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힘들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사람의 긴장이 풀리면서 창작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확실히 조용원은 어린 시절 큰 좌절을 겪었지만 여전히 인생에서 과감함과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하거나 혹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 같네요. 조용원 지인. 아직 본인은 결혼 계획이 없다. 특별히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 같더라. 또한 지금도 교제 중인 사람은 없다. 빨리 좋은 분이 나타나서 조용원을 데려갔으면 좋겠다.